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핸즈커피라는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는 진경도라고 합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에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3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2000년까지 한 7년간 아버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기획실장으로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부터 한 2004년까지는 고급 주택 사업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페인트 칠을 하고 목공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건설회사를 다 정리하고는 대구의 모 커피회사에 들어가서 이사로서 경영 관리를 경험하고 2006년에 핸즈커피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년 정도 동안에 저희가 핸즈커피를 경영하면서 한국에는 158호점까지 진행이 됐고 직원 숫자는 33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그리고 2008년에는 중국에 진출해서 21개 매장이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핸즈쿡이라는 브랜드를 중국에 오픈해서 지금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트남 쌀국수 요리 전문점도 한 2년 전에 창업해서 2호점까지 매장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에도 한 13명 정도의 본부 직원이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체인 본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계나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경영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회계,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표를 거치면서 실제 경험한 정보와 지식으로 설명하는 건 회계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오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강의가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충격이 가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적용점이나 변화가 없다든지 강의를 들었는데 내 노트에 기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매 강의마다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노란색 월급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머니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당당하고 멋져 보였죠.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서 저녁 식사를 올려드리고 늦은 밤 가계부를 펼쳐놓고 우리들의 학비와 할머니 용돈, 가족들 식비와 갯돈 등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얼마를 벌어오든 그 수입에 맞춰서 살아내셨고 부족하면 장에 나가 뭐를 해서라도 아이들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며 없는 돈 절약해서 저축하고 갯돈 넣어서 집을 살고 살림을 불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는 나이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조직이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종교단체도 NGO 단체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계 담당자인데 경영자는 이 어머니의 역할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돈 관리를 못하거나 낭비가 심한 가정은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늘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어떤 면에서 가정과 같이 기업도 아버지 경영보다 어머니 경영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어머니 경영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회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직과 투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경영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경영자는 정직하게 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투명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보고 경영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영자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회계는 전문가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장부는 사정에 따라서 조작이 가능하다. 저는 이나모리 가조의 손대는 사마다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란 책을 1998년에 읽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마쓰다 고노시케, 혼다 소이치와 더불어서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도토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아메바 경영으로 세계적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도 그의 책 손대는 사람마다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거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양념같이 추가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는 KDDI라는 한국어로 말하면 KT 같은 통신회사도 설립했고 최근에 80대 노령으로 부도난 JR 항공을 3년 만에 흑자로 회생시키는 기적도 이루어냈죠. 그런데 그의 원칙이 단순합니다. 그는 늘 정직, 공명정대하게 경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를 알아야지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현재 저희 회사의 재무이사님을 찾아가서 회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상식, 관습에 아주 약했어요. 평소 습관에 집착합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후 지난 20년간 저는 이나모리 가조의 회계 원칙을 기업 안에서 적용해왔고 저에게 회계를 가르쳐준 재무이사님이 2012년에 저희 회사로 합류하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회계관리의 틀을 계속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관리하는 거죠. 이제 저의 경험과 독서를 통해 정리한 7가지의 회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가 자산입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30평 정도 규모에서 매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게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날 수 있죠. 인생은 그런 거니까요. 이 가게를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내놓으면은 인수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개 그 방문객이 이렇게 묻습니다. 매출은 얼마 정도 하지요? 인테리어나 기물들은 쑥 둘러보면은 대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매출도 손님 붐비는 것이나 전표를 보면은 대개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도 최근 1년치나 2년치 매출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인의 대답이 중요한데 대개 이런 2가지 대답으로 나눠집니다. 손님 보시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월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제가 창업 이래로 적어온 장부와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여기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의향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겠죠. 근거가 없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추측하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매출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했더니 대개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1,500만 원 정도밖에 실제 매출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부와 성실하게 납부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보여준 경우 그 가게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개 3천만 원을 그대로 인정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3천만 원 그대로 인정하면 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인수 의향자들은 대부분 내가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정직하게 3천만 원을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나는 월 한 3,500만까지 아니면 4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이 없는 상상이지만 사람들은 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월 2천만 원짜리 가게가 되고 후자는 월 3,500만 원짜리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의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잡아도 5천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의 가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철저하게 서류를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서류가 없을 경우 추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기업 경영자들은 억대 연봉을 주어서라도 회계 담당자를 세우는 것이죠. 세금의 금액이 100억, 1000억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나면요,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을 만나게 되고 그때 가서 회계를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미리 회계를 위해 투자를 했어야 되는 금액을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명하게 기록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회계장부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회계 원칙은요, 매출은 최대로, 경비는 최소로입니다. 1과 2분의 1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 멘토가 2000년경에 이랜드 그룹에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매출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M&A를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랜드가 그때쯤에 M&A를 많이 하고 이랜드 그룹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었죠. 어떤 경영자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경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계는 목적에 따라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의 개념이 있는데 세무회계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재무회계는 내 외부 투자자 같은 관계자들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이 둘의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영자가 실시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의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는데요. 관리회계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데 세무나 재무회계는 연결산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거나 너무 늦은 정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회계는 정확성이 중요한데 재고, 현금 흐름 등에 있어서 신뢰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재무회계는 보고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보통 재고나 현금 흐름 등을 조작합니다. 경영자는 늘 현재 매출에서 흑자가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미래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오해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타트업이나 IT 회사는 초기 투자 기간 적자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기대가 가능하죠. 그러나 카페 같은 자영업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운영해 본 후 나온 매출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곳에서 특별히 메뉴를 개선한다고 파격적으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경영자는 어머니 경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한 행운이나 재주가 없는 한 매출은 고정되고 그때부터는 비용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경영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업 M&A를 하는 겁니다. M&A 전문가들의 핵심 역량이 어머니 경영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져오신 매출을 가지고 가사를 책임지고 갯돈을 붓고 집도 사셨듯이 우리 기업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권, 이 모습의 가게에서 매출을 더 올리는 방법보다 현재 상태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스페셜티 통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회계 지식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는 회계장부와 보고서를 보고 수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늘 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늘 그 보고서를 받고 철저하게 현실, 팩트를 파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계 원칙은 현금을 바탕으로 경영해야 한다입니다. 현대 회계는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물건을 주문해서 창고에 입고되면은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재고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나 물건에 대한 대가는 다음 달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고 외상매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기입만 하면 되죠.
물건도 있고 현금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부채가 생긴 거죠. 이 경우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면 돈이 오가지 않아도 물건만 움직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회계장부만 만듭니다. 그러면 회사의 실제적인 문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주의 회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현금주의 회계는요, 이익금은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기업이 경영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외상매출금, 재고 및 설비자산 등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금유동성, 현금 흐름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시타 코노스케는 회사는 댐 경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댐같이 여유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경영자는 다 알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댐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외상매출금이 한 4, 5억씩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나는데 돈은 없었지요. 최근에 SNS에서 보니까 커피 생두회사 대표가 와, 외상매출금이 또 2억 원을 넘었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용을 시작했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이자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결국 현금 유동성을 올리려니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외상매출금을 매월 10일까지 가맹점에서 입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매월 갚아야 하는데 저희 가맹점주들이 그 대금을 몇 달씩 미루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같이 매몰차게 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우시면 결제를 못하겠냐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연체를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점 눈덩이같이 늘어나서 외상매출금이 상시 5억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예고를 하고 가맹계약서에 적힌 대로 10일 이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스토어에 들어와서 물건을 골라도 주문이 안 되게 했죠. 그랬더니 채권 회수율이 연 1000%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1000%라는 말은 연간 10번을 모두 회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장을 위해서는 연간 2번 정도 유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죠. 두 번째는요, 커피 생두 거래처와 거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이유로 커피 생두 수입을 직접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관리 때문입니다. 매년 커피 사용량을 예측하고 연간 사용량을 커피 수입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약된 물량을 수입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한 달 사용량만큼씩 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 달 15일에 입고된 만큼 결제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생두 수입업자들도 외상 해소가 늘 가장 힘들기 때문에 매달 그렇게 정확하게 결제만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창고가 넓어지고 공간 효율이 좋아졌죠. 그리고 당연히 선지급금이 줄어들고 자금 유동성이 좋아졌습니다. 원재료 회전율이 연간 150%에서 900%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도소매 상품의 재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정 재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도소매 구매 담당은 매월 필요한 상품의 적정 수량을 조사해서 재고 상품 회전율을 높이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재고 상품 회전율이 700% 정도에서 16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것이 다 효율이 되었죠. 이런 숫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재고 회전율이 21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600%예요. 재고를 연 21회 완전 소진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숫자인데 우리는 16번을 상품을 완전 판매했다는 거야. 저희 직원들도 대단하죠. 그 결과 2018년 우리는 그 유동성으로 20억짜리 2, 4억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내리면 우산을 회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도 은행과 비슷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넉넉히 있을 때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쉬운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신용이 좋아서 다행히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은 즉시 적금,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회계의 원칙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4개의 회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사업을 하는 분들은 커피에 정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커피 사업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이 규모가 있고 이제 브랜드로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경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영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경영을 하셔야지 기업이 되고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핸즈커피를 창업하고 대구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9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체인본부 대표 진경도입니다.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카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분야가 첫 번째는 시장조사 쪽에 있어요. 시장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자꾸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 따라쟁이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이 카페를 시작했는 사장님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대량 소비 시장으로 갈 때 이 시스템, 이 전략은 맞는 것인가를 늘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핵심적인 단어는 축적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작은 것들에서 축적하고 빌드업하고 스케일업하고 그 세월이 이 가치를 절대 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에 알려진 절대 가치를 가진 상품들은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체계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을 경영학자들은 엉킴과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 엉킴과 지침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매뉴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매뉴얼화의 임계점이라고도 말을 하죠. 최대한 빨리 이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스팅 공장도 만들고 마케팅도 직접 하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이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혁신과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사례와 샘플을 전부 다 제공하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각 강좌마다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는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각 강좌마다 여러분들은 꼭 경영의 중요한 기법들 한두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학과 또 매뉴얼 시스템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돌려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눠드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꼭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정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